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투컴 시실장입니다. 자, 최근에 인텔 13세대 CPU도 가격이 좀 내려가고 AMD 라이젠 7800X3D 같은 거 출시되고 나서 가격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금액대별로 제가 구매 가능한 포지션의 컴퓨터 견적을 좀 모아서 추스려서 안내해 드려보려 합니다. 100만원대 중반 컴퓨터로 가격 접근이 용이한 범위로 견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샵단어와 파츠 목록 전체 구성에 조립 공임을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으로 진행했을 시에 총 149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PC 사양입니다. 제가 파츠별로 하나씩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CPU는 이야기 드린 대로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i7 13700F를 탑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난 컴을 모시고 컴퓨터를 잘 모른다, 그렇게 하여도 13700F를 구매했다고 한다면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K 모델이나 윗등급 CPU 등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 영역에 맞춰서 필요한 CPU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이 13700F 50만원 미만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P코어 8개, E코어 8개, 총 16개의 물리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24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죠. 자, 멀티코어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성능이 뛰어난 이런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왜 진작에 이 정도 등급의 CPU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사고 논란과 보일러 논란 등 온갖 숱한 힘든 시기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보내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인텔 안에서 CPU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분명 외계인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인텔 인사이드와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광고가 한참 TV 광고로 보던 때에는 주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하얀 복장에 그 외계인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13700F로 돌아와서 기본 클럭은 2.1GHz입니다. 자, 코어 숫자가 16개로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2.1GHz의 기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거기에 일부 코어의 하나지만 터보 부스트 시 최대 5.2GHz의 동작 속도를 보여주는 프로세서입니다. 레벨 3차 캐시 메모리가 30MB가 탑재되어 있고요. 기본 전력 소비량은 65W인데, 자, MTP 즉 최대 피크 전력 소비량은 219W입니다. 과부하가 걸릴 때 그만큼 높은 전력 소모를 한다는 얘기죠. 다소 전성비는 살짝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높은 등급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쿨러입니다. 기본 쿨러가 동봉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요새 공랭 쿨러가 성능도 괜찮고 가격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쿨 빼고 공랭 쿨러 하나 넣고 빌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3RC4의 RC400이라는 모델로요, 29,000원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정말 이렇게 상당히 우수한 공랭 쿨러스의 성능을 뽑아주는 모델이에요. 자,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B760M DS3H 제품으로 빌드를 진행했는데,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700F를 쓰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디자인이나 썬더볼트 4와 같은 어떤 특정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760 칩셋 라인업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보드로 가장 대중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M-ATX 메인보드임에도 불구하고 PCI 4.0, M2 소켓이 2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력 제한 해제 후에 DDR5 메모리 구성에 따라 XMP가 지원되는 점도 은근히 장점입니다. 자, 바이오스 상에서 그리고 또 모든 E코어를 비활성화하고 P코어만을 활성화하게 해서 게이밍 용도로만 한다고 했을 때 P코어만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래픽 작업 시에는 원래 E코어까지 당연히 그대로 활성화해서 우수한 멀티 프로세싱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네요. 자, E코어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참고적으로 당연히 그만큼 코어가 활용되지 않으니까 CPU 전력 소모량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700F 기준 온도도 약 5도 정도 가량 낮아지긴 하는데 온도는 큰 의미가 있는 범위는 아니라서 성능에 대한 변별력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삼성 DDR5 4800 클럭입니다. 8기가 2개 장착해서 총 16GB 용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6GB 구성이면 어지간한 앵간한 게임 플레이나 간단한 작업 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램 가격은 익히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닥 부담되는 범위의 가격이 아닌 만큼
16GB 2개로 해서 총 32GB로 구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메인 스토리지는 삼성 980 M.2 500GB 모델 탑재를 했고요. 자, 삼성 980 500GB 5만원 가격으로 TLC 방식 NVMe SSD는 뭐 이 가격 대비 5만원 가격 대비 준수한 속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자, 초기 불량이나 SSD 사용 중에 발생되는 AS 비율이 현격하게 적어서 출고 이후에 거의 뭐 3, 4년 정도 연락도 안 주시는 경우도 요즘 꽤 흔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뭐 4, 5년 정도 지나서 PC 교체 주기가 좀 도래했을 시점에 연락을 다시 주시곤 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으세요. 그만큼 뭐다? 내구성이 과거의 시점 대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서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2TB 시게이트 바라쿠다 하드디스크인데 뭐 영상이나 사진, 문서 파일 등 자료를 나눠서 저장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닥 부담이 안 되는 가격선에서의 SSD와 하드 조합이다 보니까 절대 성능을 더 우선시 여긴다. 980 프로 라인업으로 용량을 좀 더 1TB 정도 키워서 사용하는 걸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100만원대 조립 PC 구성에 있어서 핵심인 그래픽카드는 MSI사의 RTX 3050 벤투스 라이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49만원까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i7 13700F CPU와 함께 가성비가 우수한 모델로 활용을 한 거죠. 물론 성능에 초점을 둔다, 나는 오로지 가성비다 라고 한다면 이 사양과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안 되겠죠. 3050 등급 말고 3060 Ti나 아니면 4070까지 이렇게 한 번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가 100만원대 149만원 컴퓨터 구성인 만큼 이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활용한 점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등급이 높은 그래픽 카드가 많다 보니까 절대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무리겠지만 가정에서 무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 구성이다 라는 거는 완성맞춤인 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케이스는 에이븐사의 카이저 에어 맥스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빌드를 진행했습니다. 전면이 이렇게 통 메쉬 디자인이고요. 측면도 메쉬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트 소재의 블랙 느낌으로 검은색이라서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전면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측면도 메쉬 타입 윈도우 형태라서 강화 유리보다는 냉각 효과가 좀 더 좋고요. 스윙도어 타입으로 여닫이 방식이라서 내부에 메모리라든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탈부착할 시에 편리하게 옆면을 개방해서 사용하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요새 케이스들이 전체적으로 RGB 펜이 있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눈이 부시고 이렇게 해서 좀 눈이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RGB가 아예 안 나오는 걸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은근히 계십니다. 카이저 맥스 에어는 이렇게 시스템 펜이 RGB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이미지에 화려하지 않고 차로 따지면 무광 블랙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700W 브론즈 등급 제품으로 탑재를 했고요. 3050과 13700F의 합계 전력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의 700W 등급 제품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80 플러스 인증 제품이니만큼 전력 로드 50% 구간에서 최대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파워 서플라이죠. 즉 그만큼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무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뭐 언제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요즘 7, 8만원대 이 정도 가격 파워 서플라이들이 워낙에 잘 나오고 견고하고 그죠? 거의 초기 불량도 잘 없고 풀로드 테스트하고 나서 출고해 드리고 난 이후에 파워 때문에 접수되는 AS 또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선호하시는 브랜드 등급에 맞춰서 너무 급이 낮은 등급이나 사양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용량으로 구성하거나 하지만 않으시면 실패 없이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149만원 구매가 가능한 조립 PC 사양 구성으로 견적을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가정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국민 게임인 배그나 오버워치2, 디아블로를 즐기시거나 몇 분 내외의 풀 HD급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뭐 미디 시퀀싱 음악 작업 용도 등 간단한 업무 용도로도 두루 활용이 가능한 포지션의 그런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영상을 보시고 제품에 대한 상담 및 견적 문의 등은 상단 카카오톡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저희 MD들이 친절하게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여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3년 정도의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환절기 속 감기는 아직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트컴 신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